캐나다의 국립접종자문위원회가 올 가을 코로나19 추가 백신 접종을 권장했습니다. 새로운 변종 확산 우려 때문입니다. 어제 위원회는 코로나에 걸려 위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취약계층은 이전 접종 횟수와 관계없이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상엔 65세 이상이 해당되며 장기 요양원과 양로원 등의 시설 거주자와 심장이나 당뇨, 암, 신장 질환자 및 면역이 저하된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가 포함됩니다. 또 임신부와 장인, 원주민 이외에 이주 노동자와 쉼터, 교도소, 그룹홈 등도 해당됩니다. 이와 함께 12세에서 64세에 대한 추가 접종도 권고할 수 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습니다. 올 가을 추가 접종해야 할 백신 유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는 두 종류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다가 백신에 대한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모더나와 파이자가 오미크론과 하위 변이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임상 시험 중에 있으며 올 가을 접종을 목표로 임상 결과를 제출한다고 밝혔지만 캐나다에서 언제 접종이 가능할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인 BA.5가 우세종이 되어가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BA.5와 BA.4 오미크론 변이가 110개국에서 확산하며 전 세계 사례가 2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위원회는 코로나 관련 입원과 사망 등이 감소하고 있지만 앞으로 확산 가능성과 시기, 심각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다른 호흡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늦가을과 겨울, 코로나 환자 증가로 공동체와 개인은 물론 의료 시스템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각주 보건당국에 추가 접종에 대한 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덕포드 온주 수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건 책임자인 캐러런 무어 박사와 추가 접종에 대해 어제 논의를 했다며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연방보건당국은 코로나 백신 3차례 접종이 입원과 사망 등 위중증 위험을 낮춰주고 있다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내년 임대료 상한선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 부동산 소유주는 최대 2.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월세 상한선이 2.5%인 건 2013년 이후 10년 만이며 지난해 1.2%와 비교해선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온주 정부는 코로나 기간 동안 월세를 동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월세 상한선이 크게 오르자 신민당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신민당은 주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임대료 인상을 승인하는 건 큰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세 무제한 인상을 금지하고 모든 주택에 상한선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신민당은 서민에게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만드는 수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온주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방통계청 기준에 따라 내년 임대료 상한선을 결정하게 되면 인상률이 5.3%까지 오르게 된다며 세입자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2.5%로 낮춰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월세 인상률은 140만여 가구에 해당되며 2018년 11월 15일 이후 입주를 시작한 주택과 커뮤니티 주택이나 빈집, 장기 요양원과 상업용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온주 세입자 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료 인상 90일 전에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임대 첫날 또는 마지막 임대료 인상 시점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부터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월세 인상에 대해서 세입자는 소유주 및 세입자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집주인의 통지를 기다리지 말고 5개월이나 6개월 전에 연락을 취해 합리적인 선에서 인상액을 결정하도록 논의나 요구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폭증하는 여행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에어캐나다가 여름 휴가철 항공편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에어캐나다는 7월과 8월 2달 동안 일부 비행기 운항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업계 상황이 예전 같지 않은데 우리도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로는 탑승객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때문에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탑승객 숫자를 줄여야 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강조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일 1000여 편을 운항해오던 에어 캐나다는 내일부터 2달 동안 하루 154편의 운항이 중단됩니다. 중단되는 노선엔 토론토에서 포트 맥머리, 몬트리올에서 미국 피츠버그, 캘로나에서 미국 볼티모어 노선 이외에도 국내선과 미국행 일부 노선이 포함됩니다. 국제선은 중단되지는 않지만 공항이 붐비는 시간을 피해 일부 노선은 시간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는 항공사 인력 부족 사태는 여전한데 여행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론토와 몬트리올 등 전국에선 이런 항공 분야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항공편 취소나 지연 사태가 속출하면서 승객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 요원 부족에 오랜 시간 기다리는 건 물론 최근에는 수화물 사태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공항 수화물 벨트에 승객들 수화물이 제때 옮겨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화물을 찾지 못하는 승객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옛 연방정부가 항공사 공항과 함께 항공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조만간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첨단 기술, 인공지능, 저탄소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 심화해 가져가면서 리튬, 니켈, 코발트와 같은 핵심 광물의 공급망 분야 협력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정부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으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트루도 총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가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평화 회복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 캐나다 실질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0.3%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숙박과 레스토랑 등 서비스가 4.6%,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레크레이션이 7% 증가하는 등 고객 대면 서비스 분야에 더해 광산과 채석, 석유와 가스 추출이 증가하며 경제 성장의 주요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추정치에 따르면 5월에도 서비스 부문은 더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만 주택거래 급감과 건설, 자원과 제조 등 생산 부문이 하락하며 경기가 위축될 걸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연방중앙은행은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한 통화 정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온타리오주 운전자들의 위험, 난폭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풀리면서 교통량이 이전 수준으로 다시 늘어난 가운데 캐나다 자동차 협회가 실태 조사한 결과 부주운전과 과속운전이 급증했고 폭주와 무단 차선 변경 등도 늘었습니다. 운전자의 98%가 부주운전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답한 가운데 운전자 절반이 넘는 58%가 부주운전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3%는 과속운전했으며 부주의 운전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17%에 달했고 8%는 무단 차선 변경을, 6%는 폭주 운전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밖에 운전자 3명 중 1명은 과속운전 단속 카메라를 피해 다니고 있으며 43%는 단속 카메라를 지나면 다시 과속 질주한다고 실토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입국 규제 조치를 적어도 9월 30일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해외 입국자는 도착 전 여행 일정과 예방접종 완료 정보를 어라이브캔 앱이나 웹사이트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중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미접종자는 입국 72시간 전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에도 14일 동안 격리해야 하며
18세 이상 외국인 미접종자는 필수 목적이 아닌 경우 입국이 제한됩니다. 연방정부는 공항 내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6월 말까지로 예정된 공항 내 무작위 검사 중단을 7월 중순까지 유지하고 이후엔 공항이 아닌 약국이나 비대면 예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생활하는 데 드는 비용이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밴쿠버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머서가 발표한 2022 생계비 지수에서 토론토는 전 세계 227개 도시 중에서 89위로 108위인 밴쿠버보다 높았고 이외에 퀘벡주 몬트리올은 125위, 온주 오타와 132위, 알버타주 캘거리는 14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는 토론토가 98위로 93위인 밴쿠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지만 1년 새 생활비가 폭등하면서 15계단 내려간 밴쿠버를 제치고 캐나다에서 생활비가 가장 비싼 도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순위에서 서울과 부산이 각각 14위와 34위로 캐나다 도시들보다 생활비가 비싼 것으로 집계됐고 홍콩과 스위스의 쭈리히, 제네바가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토론토시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한 스마트한 디지털 도시 지수에서 전 세계 11위에 선정됐습니다. 토론토는 도시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기술 사용과 디지털 문화 면에서 상위 3위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덴마크의 코펜하겐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중국 베이징에 이어 영국 런던과 공동 4위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연결과 서비스, 문화, 지속 가능성으로 나눠 디지털 전환의 현황과 효과를 검증한 순입니다.